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엔 경고등이 켜졌는데 배철호 폴리시스랩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수행 지지율이 7주 만에 소폭 반등한 이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내리막 추세에서 좀 멈춰선 거긴 한데 지난주에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거 이게 그럼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난주 가장 크게 뉴스를 장식한 이슈가 메가 프로젝트죠. 또 하나 하나 더 보태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동은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명천 갈등,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갈등 중지 촉구 회동 이렇게 또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조정 없는 하락이 좀 멈춰졌다. 일단 브레이크를 잡고 지혈은 했다.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내심 기대했을 텐데 그것은 네.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43%, 국민의힘은 1.7%포인트가 떨어진 40.3%로 집계가 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권을 놓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징계를 두고 각각 내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당 지지율 방향이 반대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김민석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셨고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텐데요. 보통 우리가 컨벤션 효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출을 하는 이벤트를 컨벤션 효과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그 전당대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목도가 올라가면은 지지율도 상승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지금 보통은 통상적으로 전대가 이루어지면 지지율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갈등 확장의 어떤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지난주 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른바 징계 전국, 징계 국면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징계 국면은 지금 당내에서 징계가 어제 심의에 들어왔는데 이제 본격화될 텐데 아무튼 하방 압력, 지지율 상승을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네. 자,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여론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최대 텃밭인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어제 공식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가 44.2%로 정청래 전 대표를 20.4%, 2배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남의 상황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호남에서는 지금 어저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조사를 보면 유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층 혹은 민주당 지지층을 통해서 경쟁력이 어떻더라게 나오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라든지 여론조사 심의 기준 6조를 보면은 특정 정당 당원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호남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가장 큰 당원 규모가 크고 33에서 35%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또 그들의 정서, 그들의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김민석 전 총리가 44.2, 정청래 전 대표가 20.4 더블 스코어 났는데 첫 현상을 이렇게 보였다. 또 어제 또 김민석 전 총리가 또 재밌는 또 표현을 했었어요. 정청래 대표를 두고 자기 정치하지 마라. 국민의 정책의 짐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네. 서버를 넣었죠. 정청래 대표가 리시브를 할 차례인데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지만 그냥 놔두면은 이 김민석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호남에서부터 갈등의 크기, 갈등의 질량 가장 승부처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도 호남일 수밖에 없고 이른바 호남 대회전이 전국적인 확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민심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부동산 민심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긍정평가가 26%에 그친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46%가 나왔거든요. 4개월 전만 해도 이 긍정평가가 51%였는데 확 떨어진 모습이에요.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시에서의 그 자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를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과세, 세금 정책을 좀 꺼냈는데 과세. 이제 이런 문제죠. 이게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겠다. 드디어 이제 부동산을 잡는구나 하지만 지금 이제 한 채밖에 없는 집에 이제 세금으로 이제 접근했을 때의 그 저항. 단순히 이걸 조세 저항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고요. 부동산은 결국 이제 정책이라든지 세금도 있지만은 공급책이 따라서지 않는 그 정책이라는 것은 한식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급락을 했고, 그 부동산에 대한 평가 급락이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수행 평가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국정평가를 좀 누르는 요인으로 부동산 이슈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안정적인 공급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이슈가 지지율 흐름을 발목 잡을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같은 조사에서 향후 1년 동안 집값과 전월세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갤럽 조사에서 보면 진보층은 83%, 중도층은 58%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보수층에서는 좀 낮게 나왔지만 이 긍정 평가가 높았던 이유가 민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좀 엇갈리는, 좀 상충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른바 양가 감정이죠. 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양쪽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 사안에 대한 그 자체가 뭐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처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안을 이념적 이슈로 좀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도 두 가지가 이제 좀 충돌하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 국면에 들어갈 텐데, 네. 단지 하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언. 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짓겠다. 네. 저기 이제 지금 각도이나 민감한 상황에서 정책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실언이라든지 메시지 관리, 이것이 또 부동산 민심을 또 경랑으로 갈 것이니 아니면은 예상된 구간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